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개인의 취향이나 유행 등에 따라 설치 양상도 다른데요. 최근 가입자 수가 급등한 앱이 있죠. 바로 국내 모바일 메신저 라인입니다. 5월 첫째 주 라인 신규 설치 건수는 5만 8천여 건으로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많습니다. 라인이 갑자기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네이버와 라인 야후 사태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인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아날로그 통신망이 마비된 2011년 네이버의 일본자 회사 NHN이 개발한 메신저입니다. 출시 이후 라인은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용자 수만 보면 카카오톡보다 규모가 훨씬 큰데요. 라인 메신저는 1억 명이 넘는 일본 인구 중 9,60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태국, 타이완에서도 이용하고 있어 순수 이용자 수만 2억 명에 이르는 거대 메신저입니다. 네이버, 우리나라에서는 검색 엔진으로 1등이죠. 일본의 검색 엔진은 어떨까요? 소프트뱅크의 야후가 1위입니다. 2019년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의 경영 통합을 제안했고 이를 네이버가 받아들입니다.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의 기술력이 필요했고 네이버 라인 역시 소프트뱅크의 자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2020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5대5 합작법인인 A홀딩스를 설립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라인 야후로 개발은 네이버가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가지는 구조죠. 그런데 지난해 11월 라인의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두 차례 행정지도에 나섰는데요. 엉뚱하게도 일본 정부는 기업의 경영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라인 야후의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사실상 네이버에게 라인 야후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시그널을 준 셈이죠. 개별 기업의 경영권 문제에 일본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관련 기업을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 라인 야후가 동남아 지역에서 1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남아 시장 기반까지 빼앗길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가 최근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당장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라인 사태는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업 경영에 정부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본의 특성상 지분 조정은 언제든지 재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라인 야후 사태를 두고 디지털 독도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기술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라인 신규 설치와 가입이 급증하는 등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